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 출장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진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탄 출장소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조 시민중심 열린행정구현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섰으며 스마트폰 활용, 한글 문서 등 총 9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안전점검, 성면 해체 공사, 건물 시설 장비 유지 보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엔 노후 가스 열 펌프 교체 등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진천 유원지 시설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노후된 고정식 물놀이장 철거와 대체시설 조성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운영을 준비하였으나 7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진천 유원지 역대 최고수의 침수 피해로 물놀이장 운영을 취소하였으며 8월 침수 피해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캠핑장 등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가을 코스모스 꽃밭 조성 등을 통해 진천 유원지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북부지역 시민 휴식 및 수변 휴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8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를 운영하고 매월 친절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고객 성기 및 365 민원 안내를 통해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여 창구 민원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주 1회 야간 여권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결정, 공시를 위한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조 체계적 세원 관리를 통한 공정세원 구현입니다. 2024년도 송탄 출장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563억이나 삼성전자 법인 지방소득세 등 세입 감소로 543억이 감소한 6,020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62.4%인 3,75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과세자료 정비 강화 및 누락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과 지방소득세 일제조사 등 취약 분야 누락세원 26억 원을 발굴하였고, 올해 1월 1일 기준 1만 877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를 적극 추진하고자 지방소득세, 상속취득세, 자진신고 및 비과세 감면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목별 정기분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취득세, 비과세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중점 추진하여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납 징수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2024년도 2월 체납액 정유의 목표액은 124억 원으로 책정하여 상반기에 2월 체납액 349억 원 중 95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신속한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해 부동산, 채권 등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의 철저한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4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내 시설 정비 및 수리를 통해 상인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지관리 강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불법 성토, 잡속 포장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하고 신선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업 설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이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사전 공장 입지 상담 및 원스톱 민원 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2층 네프츠 공원 및 2층 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18개소 42개 시설이 면동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보일러 세관 교체, 탈의실 덕트 설비 개선 공사 및 서탄, 금암 게이트 볼장, 인조잔디 교체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저 송탄 출장소 총무과 그 5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면동하고 이렇게 정례적으로 소장님하고 부소장님 해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 네, 1회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이제 면장하고 동장하고 과장들 총 이제 19분이 그러니까 같이 회의를 하고요. 네. 그 이제 매월 그러니까 매주는 화요일 날 그냥 과장님들만 이제 회의를 10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과장님들만 네, 예, 예. 지금 이 면동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 면장님, 동장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회의를 월 1회 하시는데 하시다 보면 이제 뭐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제 민원사항 같은 것들도 많이 토의를 하시나요? 이제 면동에서 이제 건의사항도 사실 많고요. 건의사항, 예. 건의사항 이제 간단한 거 같은 게 이제 저희 출장소에서 거의 이제 건설 쪽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혹시 얘기 그 읍면동의 그 포괄 사업비 예전에는 그게 있었다던데 지금 이제 그 포괄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읍면동별로 그 조그만 이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도 건의사항도 받으셨죠?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요. 건설도시가에서 그런 거 소소한 거는 좀, 건설도시가에서 예, 좀 해주시고.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도 이제 민원을 접하다 보면 이제 읍면동에 이제 조그만 이제 소소한 공사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동에다 얘기하면 동에서는 사업비가 없다. 그러면 출장소도 나름대로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소장님께서 저 시장님하고도 그 읍면동장 회의하시죠? 그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시죠. 예, 예. 근데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일부 뭐 많은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1,000에서 한 2,000 정도 읍면동별로 그렇게 되면 전체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좀 해주시면 어차피 그거 해다 사업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좀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스마트 정보화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뭐야 교육 참여도 시민들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시민을 상대로 이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월 신청을 받고 있고 선착순 접수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갖고 네. 선착순에서 나중에 늦어서 이게 못 인원이 하시는 이제 경우도 꽉 차서 이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마트폰 활용하고 컴퓨터 활용하고 이런 이제 교육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외가정 9회 했는데 205명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 지금 여기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과정 모집할 때 모집 인원이 30명이죠? 네. 30명인데 이제 100% 차지는 않고 그렇죠? 20명 정도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제가 우연히 이제 시청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송탄 출장소 이렇게 연관돼서 들어가잖아요. 그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송탄 출장소? 그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송탄 출장소를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직속 기간. 그 들어가 보면 여기에 그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지사항에도 지금 2023년도께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여기에 이제 정보화 교육 한다고 이제 홍보를 해놨는데 공지를 해놨는데 이게 2023년께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좀 실시간으로 이게 실시간이보다 뭐 최근 소식 같은 것들은 여기 통해서 공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진이천 유원지 이제 올해 그 고정식 물놀이장 철거 복구 공사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하고 실수전개 용역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거 부지에 대한 어떤 뭐 기본 구상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철거 부지를 어떻게 쓰겠다 뭐 이런 용역을 하신 건가요? 네, 6페이지. 예. 네, 이제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갖고 이제 물놀이장은 이제 철거를 완료를 했고요. 네. 거기가 그 배 이제 대체 부지로 시설해야 될 면적이 한 4,500평이 돼서 그거에 따른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제일 1번의 과제는 진천 유원지가 뭐 캠핑장은 고유의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광장은 이제 동적인 공간의 성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뛰어놀고 운동도 하고 뭐 레일바이크장은 예, 뭐 동선 따라 레일바이크 타는 데서 이 좀 정적이고 쉴 수 있는 가족 단위의 그 피크닉 광장의 그 성격이 좀 부족해서 제일 이제 주안점은 가족들이 와서 소풍도 하고 아이들이 뭐 놀이터 만들고 그다음에 자연형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저기 과제를 잡아갖고 그런 걸로 이제 기본 구상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실시 설계 하천 조명 허가 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 설계를 이제 기본 구상 용역에 맞춰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쪽 부지를 지금 철거 부지를 이제 패밀리 피크닉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시죠 아까? 대상민정은 피크닉 광장 전체 한 4,500평. 4,500평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 이제 공사 계획인 거고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 피크닉 광장 조성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호토지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부가 건수가 이제 거짓 신고가 29건, 지연 신고가 32건 이게 올해 건수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징수를 25건 해서 1억 3,300만 원 했고 또 거래 지연 신고는 28건을 했습니다. 네, 이 징수가 다 안 되는 이유는 아직 저기가 납기가 도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해 독촉 후에 부동산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과 지금 올해 그 우리 송출 관할 목표액이 6,020억인데 지금 부가액이 4,139억 그리고 정리액이 3,75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표액 달성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6,020억에 대해서는 달성 가능한 겁니다. 달성 가능한 겁니까? 당초 6,563억이었었는데 네. 563억을 감액 추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목표액은 달성 가능한 달성 목표액입니다. 가능한 겁니다. 당초 목표액은 6,563억이었습니다. 6,563억이었는데 예, 이번에 추경에 예. 감해서 이렇게 목표를 다시 설정하신 거다. 네 맞습니다. 아직 이제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삼성 쪽에 지금 이제 세수가 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지금 그렇게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님? 지금 현재 27조 정도 이게 매출 가지고 저기 영업이익을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 이제 2분기까지 17.1조의 그 영업이익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분기에 이제 다소 약간 좀 예상치보다는 적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저희가 생각한 그 여기 영업이익은 낮습니다. 그래서 구조도에서 17조에서 저희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34조 정도 영업이익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분기까지 해서 27조를 했었고
8조 정도의 그 목표액을 달성하면 저희가 예상하는 바에 영업이익은 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네. 저희가 법인 지방소득세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억을 잡았고요. 네. 인근 시군을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 시군들이 보면은 수원시 같은 경우가 좀 과대해서 잡은 것 같은데 거기가 1,100억을 잡았더라고요. 내년 네, 근데 세수를. 예. 삼성전자하고 저희 그러니까 수원시하고 저희는 안분율이 사실 동일한 시군이 됐어요. 네. 화성시가 가장 제일 높죠. 크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올해 연말로 따지면은 내년에는 화성시하고 아니 수원시하고 저희는 똑같은 그 퍼센트지를 갖고 가는데 저희는 500억을 잡은 근거는 그 34조를 목표로 이렇게 영업이익을 잡아서 500억을 잡았던 거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원시도 이게 감액을 이렇게 올 내년도 예산을 좀 12월 전에 그걸 이렇게 다시 또 줄이려는 계획이 그런 있더라고요. 계획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500억 정도는 삼성에서 들어올 거로 예상하신다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삼성 쪽하고는 정례적으로 회의하신다 그러셨죠? 지난번 7월 달에 예.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저기 1차 여기 회의를 해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7월 말이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 추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직접 회동을 했고 네.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이제 그 본청 세정과하고 문재용 과장님하고 저기 세입 담당자하고 저하고 저희 세입 담당자하고 해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그때 얘기해서 그때 500억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11월 중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측하고 다시 해서 3분기 이번 세수 저기에 따라서는 4분기 정도 동향을 다시 한번 살펴본 뒤에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례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정보를 좀 교환해 주시고요. 예, 예. 지금 이제 뭐 저희 우리 송출 관할 이쪽 지역이나 평택시 전체가 지금 삼성의 이제 노동자가 줄므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식당들도 그렇고 뭐 숙박업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삼성 쪽에도 좀 의견을 분명히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좀 평택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례적으로 좀 그런 미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체납 징수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 이제 이렇게 채권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이런 활동들은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공매 부동산이나 자동차 공매도 하고. 아까도 제가 저기 세정과 쪽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이렇게 압류를 이런 금액을 해놓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뭐 부동산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수되는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수율 평균적으로 한 10%, 15% 이제 채권 확보로 인해서 들어오는 건 한 10%, 한 15% 이내인데요. 네. 유형별로 많이 틀리긴 하는데요. 가장 그래도 효과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 56.1%의 퍼센트가 나오고요. 예. 두 번째로 저 회수율이 좋았던 게 채권, 기타 채권 압류로 인해서 아까 채권 전에도 세정과에게 징수과 할 때 가상자산이라고 했었는데 네. 저희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저희도 33명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근데 요청한 바 있는데 최고 가상자산 이제 계좌는 있지만 실질적인 금액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10만 2천 원이었고 나머지는 다 10,000원에서 좌우로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저기는 압류를 한 실효성은 바가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차량 압류 부분이 회수성이 좋고 사실 가장 우리가 저기 고액 체납자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 이 부분은 3% 정도밖에 안 실제로 내는 사람. 실제적으로. 예, 올해 같은 경우 출국 금지를 했는데 네. 총 7명 중에 1명이 지금 낸 바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64명에 대한 저희가 사전 안내를 했었는데 실제 징수 실적으로 간 거는 1억 1,9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이제
채권 확보를 열심히 해주시니까 그래도 뭐 프로테지는 지금 10%에서 15% 전체 예. 평균으로. 예. 그 정도. 작년에 동기 대비해서 징수 실적은 좋다고 보면 현년도 체납액이 좀 줄었고요. 네. 과년도 체납액도 지금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활발한 이런 체납 활동, 체납 징수 활동을 해주셔서 하여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뭐 이거 2월 체납액 정리 목표액도 달성 124억은 무난히 되실 예, 예. 거라. 실질적으로 한 126억 정도 이상 정도? 예,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그 생활체육환경조성에서 뭐그 체육관 우리 이충체육관 지금 여기 이충체육관이죠? 53회 19,514명이 지금 사용했다고 8월 31일 기준으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로 평일날도 많이 사용하나요? 평일날은 많지는 않고요. 많지 않죠. 이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가끔 있고 주말에 몰려 주말에.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참여 인원이 이제 뭐 단체 체육 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인원이다 네, 해서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전에 한번 저희가 행감 때인가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체육관 활용도 측면에서 평일날 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좀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좀 검토는 좀 네. 해보셨나요? 검토는 저희가 좀 했고요. 네. 근데 좀 이거를 구분해서 활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요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요금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그 전기세. 사용료 전체고요. 아, 조명이라든가 또 이런 냉난방기 네. 여러 가지가 부속 시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냉난방 비용 같은 게 만약 이 사용료는 이제 평일도 뭐 이 분할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걸 좀 그런 지금 하루 얼마 정도 사용료를 받으시죠? 책정돼 있는 게? 4시간당에서 4만 네. 요금표가 실내 체육관이요. 네네. 주간에는 4시간 사용 기준입니다. 8만 3천 원이고요. 4시간에 83,000원. 네네. 토요일하고 주말은 9만 8천 원. 네, 4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료는 비싸진 않네요. 네네. 83,000원에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냉난방 비용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예. 종합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지금 지역에 이제 체육시설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예. 특히 탁구나 배드민턴 뭐 이런 분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탁구장을 지어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짓기에는 지금 뭐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런 시설을 좀 쪼개서 뭐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고민 좀 더 해주시고요. 저희도 네, 한번 좀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 성탄 출장소는 뭐 저희가 이제 이 행정 본청이 관할하는 데가 있고 이제 이 성탄 출장소하고 안중 출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서 이 성탄 출장소 같은 경우는 뭐 이 중복되는 부분이 이제 워낙 또 아까 우리가 전 업무 보고 받을 때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 세무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 지역의 이제 특성상 나눠서 이제 이 처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송탄 출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소관부서가 총무과하고 민원 토지과하고 세무과하고 지역 경제과 이제 이 4개 지금 저 앞서 최재형 의원님께서 이제 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잘 질의해 주셔서 저도 이제 거기서 보충 질의를 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 총무과 보면 저 5페이지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거 생소한 게 좀 있어서 이제 이 북부 지역 기관 단체 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참여를 좀 했었는데 이제 거의 뭐 아침에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주로 이제 조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하게 뭐 조찬으로 하게 되는 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계속 거의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아침에 조찬으로 하더라고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찬일을 꼭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예, 격월제로 이제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1년에 6번 이제 예정인데 뭐 시간을 딱히 정해놓은 건 아닌데 이제 대다수 분들이 이제 그 아침에 좀 하기를 임원들이 원해서 그 아침에 이제 일찍 하고서 예, 끝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왜냐면 제가 이제 참석한 경우도 있고 이제 참석을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아침이 참석률이 뭐 높으니까 뭐 다수의 뭐 이 회원분들께서 이제 원하시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뭐 오스카기인가요? 이건 좀 제가 좀 생소해서 이거 보면은 송탄 오산 미공군 지역 운영의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의 역할이 뭔가요, 혹시? 이게 이제 2005년에 사실 이제 처음이 구성이 된 거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한미군하고 이제 지역 사회 간 그리고 이제 뭐 이해도 하고 우호 증진도 하고 상호 이제 협조 사항이 있습니다. 부대하고 그거 이제 서로 논의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연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측에서 한 11명 저희 이제 시측에 출장소에서 10명 정도 해서 그 운영을 1년에 4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그 시민들 불편 사항이 있어요. 미군 부대 관계로 해서 미군으로 인해서 송탄 지역에 불편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 이제 그쪽에다 미군 측에다 건의하고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할 게 있으면 미군 측에 이제 홍보할 수 있게 예, 자료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뭐 부가 이 자료를 보니까 뭐 구성 인원 보니까 2005년 3월 4일 날 처음 뭐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1명으로 돼 있고 시측이 10명, 미 공군 측이 11명. 이제 이 양측 간 교류 회의 뭐 운영해서 연 4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시측에서 2번 정도 하고 미 공군 측에서 2번 정도 하고 뭐 유동적으로 이제 바뀔 수는 있는데 이 관련돼서 요 이제 이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과장님들 쭉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해서 이 미 공군 측 K55 관련된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단체인 것 같아요. 요거 하면서 이 업무적으로 많이 뭐 여러 협의를 해서 뭐가 뭐 여러 가지 뭐 개선된 부분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나요, 혹시? 사실 이제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미군 측에다가 이제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기도 해도 뭐 답을 구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오스카를 통해서 미 측에다가 이거를 이제 공문이라 해서 이제 보내면은 거기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예, 회의를 통해서 그 진행 사항도 거기서 답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저희 평택이 뭐 저쪽 K6도 마찬가지고 K55도 그렇고 이제 미군 측이 있고 우리 이제 한국 UN K6 같은 경우는 뭐 UN 저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통이 이제 이게 뭐 단절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잘 뭐 운영이 돼서 뭐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그 관련된 또 민원이 있으면 잘 그쪽하고 전달해서 잘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정보화 교육 그 밑에 보면 제가 이제 이게 보다 보면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아까 뭐 홈페이지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게 활성화가 되나 안 되나 좀 이게 좀 과정을 보니까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에서 9개 과정 9회 20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 다음 거를 이렇게 연계를 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민원 자체가 이 특히 재증명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민원 같은 경우 집에서도 많이 저희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잘 알면 굳이 이제 이 송탄 출장소나 읍면동을 안 가고 무인 서비스를 안 받아도 집에서 사무실에서 충분히 받아서 시간적인 절약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시고 모르셔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재증명 같은 경우 다 발급이 웬만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요 근래는 뭐 인감증명서까지도 발급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잘 컴퓨터 활용을 잘 교육을 하시면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이 업무도 좀 축소되고 이런 관련된 민원 업무를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이제 이 민원인들도 시간적인 거를 절약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잘 활성화하고 홍보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시고 했으면 뭐 좋은 열린 행정을 좀 구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십니까, 과장님은? 이 관련돼서는 어디 과에서 저희 하죠? 이제 총무과에서 이제 네. 소관을 하고 있고요. 네. 안 그래도 이게 젊은 층들은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워낙 그렇지. 잘 쓰니까 이제 수요 요인이 없고 대부분 이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9개 과정도 보시면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기초 접근, 네, 이제 이게 초기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수업 과정들로 주로 이루어져서 아마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면은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뭐 컴퓨터나 지금 말씀하신 뭐 그냥 이런 저 인터넷을 통한 뭐 이게 행정 서비스 이런 거에 이제 쉽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나 이제 워낙 컨텐츠들이 많아서 이제 활용만 잘하면 진짜 이 뭐 되게 편리한 이런 저희가 좀 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거기에 관련된 워낙 이제 보안 문제나 이제 공인인증서나 뭐 이런 관련돼서 그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이제 다 포기하시고 결론은 이제 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이제 와서 이제 이 재증명을 발급받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포인트를 잘 갖고 이 교육을 좀 활용 능력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 프로세스 이런 관련된 거 그런 것도 좀 잘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관 뭐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시민 중심 열린 행정구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민관 뭐 양방향 소통 활성화로 시정 이해력 제고 및 뭐 시민 불편 해소 뭐 시민들이 불편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것도 하시고 그리고 또 좀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뭐 환경 제공으로 뭐 시민 만족도 증대 요 관련돼서 뭐 기대 효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거 잘 좀 업무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 토지가 이거는 좀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9페이지 보면 이게 저희 각 지자체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해 가지고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위반이나 거짓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부서 저기 저 각 지자체별로. 네. 이게 특별하게 이게 딱 이 업무 분장이 돼서 정해져 있는 이유가 어디 상위법이나 뭐가 있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전부터 계속 이 부동산 특성상 계속 이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도에서 의심이 되시는 분들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소속 송탄 출장소 분을 저희가 이제 거짓 신고라든지 자금 조달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행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뭐 워낙 뭐 우리나라 이 국토에 특히 이제 산지 빼고 워낙 부동산 자체에 이 거래 자체나 이런 게 이제 거짓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왜 이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토지에 관련돼만 이렇게 정부가 국한돼 있나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그럼 아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 이 지자체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이 관련돼서 특히 공인중개사 관련된 이 위반 뭐 지도단속 근데 다른 분야들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특히 더 전문적인 분야도 충분히 있는데 뭐 건축도 마찬가지일 거고 건축도 무지하게 이제 건축 설계든 건축 뭐 행위든 불법 건축이든 여러 가지가 좀 많은데 특별하게 이게 좀 국한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는데 이거 관리하는 데 대해서 지금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29건이 있어요. 징수 뭐 25건 있고 그리고 지연 신고 32건.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뭐 이거 관련돼서 저 워낙 제가 이 전에 이 업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들도 열심히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진솔하게 워낙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이 뭐 거짓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 당연히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실 걸 믿고 있고 지도 단속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래서 그 제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한 거고
그리고 이 개발 분담금 관련돼서도 어떻게 됐든 이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거는 뭐 당연히 징수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권 확보든 뭐 징수 제고 충분히 하셔가지고 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뭐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세무과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저기 우리 본청에서 했을 때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세무과는 어떻게 됐든 세금을 이제 뭐 징수할 때도 여기는 뭐 따로 분리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본청은 이제 징수과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세무과에서 다 통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누락세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스템적인 것도 뭐 제가 또 전에도 얘기해서 뭐 자료도 갖다 주셨지만 시스템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락이 돼가지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 이런 체계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세금이 잘 본인이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알지 못해서 못 내는 경우나 뭐 그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걸 다시 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좀 요청하셨다니까 그 정비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경제과는 이 농지 관리를 좀 잠깐 보면 15페이지. 평택 같은 경우는 이 농지가 워낙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이제 농지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워낙 이제 요 평택의 개발도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불법 행위도 많고,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도 많고, 그다음에 이 성토 해서 이 농지 자체가 이제 워낙 이거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요 관련돼서 이 지역 경제과에서 송출하고 이 읍면동하고 이 불법적인 거를 많이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죠? 네, 일단 동지역은 저희 출장소에서 하고요. 면지역은 면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농지 이제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있잖아요. 네네. 네, 이제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들어오는 게 어떤 경우가 좀 많이 들어오죠? 혹시? 공사 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차장 일부 사용이라든가 공사 관련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평택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고 그다음에 도로 공사할 때 특별히 거기에 이제 이 사무실을 네.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얻어서 농지를 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시 사용 허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많이 이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끝나고 이 공기가 끝나고 나서 사후 그 일시 사용 허가에 대한 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 현장을 확인해서 출장 복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그 성토 복원이라든가 이행 여부를 현장 확인을 합니다. 네, 그거를 좀 뭐 잘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일시 사용하고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자갈이든 여러 가지를 막 깔아놓고 농지에다가 그걸 원복을 안 해놓고 이제 일부적으로 계속 원 상태로 쓰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건축물이야 뭐 당연히 철거하겠지만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도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좀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2024년도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만 15건 좀 돼 있고 23년도도 뭐 23건, 22년도 20건. 그래서 이제 23년이나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허가 득하고 나서 이제 종료가 돼서 끝나면 그것도 다시 한번 잘 확인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생활체육 환경 조성 관련돼서는 뭐 다양하게 체육 시설이 뭐 많이 있는데 뭐 이 송탄 출장소의 지역경제과에서는 뭐 유지 관리 쪽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뭐 네. 예, 본청에서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을 인프라를 뭐 구축하는 거야 뭐 그쪽에서 본청에서 하지만 이 유지 관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편성되는 게 우리 송출에서? 저희가 총 한 7억 정도 되고요. 네. 거기에는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시설 유지 관리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이충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 그 시설 개보수 사항이 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좀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한정이 돼 있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삭감이 될 예정이어서 큰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체육시설이 이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좀 잘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유지 보수를 적정한 시기에 안 하면 그 이후엔 뭐 더 많은 또 예산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도 좀 다니다 보니까 이 관련돼서 유지 관리를 잘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거를 뭐 없앨 걸 아니면은 유지 보수할 적정한 시기에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걸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 유지 관리도 잘 하시고 활기찬 생활 체육 환경 조성하시는데 좀 해주시길 좀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그냥 몇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가 그 직원들 대상으로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선정을 하고 있죠. 네, 매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본청 민원 종합 민원과에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요. 네, 지금 우리 민원 과잖아요. 네, 그렇죠? 민원 토지과. 네, 그래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그 지금 자료를 올리셨어요. 네.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평택시가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23년도에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민원 처리 그 종합 평가를.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년도, 18년도는 알고 계시죠? 혹시 뒤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과장님들 계십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부서 간의 협업도 안 되고 있고요. 민원 행정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토지과기 때문에 토지 쪽으로 이제 한정이 돼서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출장소는 대민 업무를 전선에서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본청하고는 다르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대민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앞서서 그 부서에다가 제가 주문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주문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쵸?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대민 업무를 하는 출장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19년도에는 최우수 등급 가등급을 받았어요.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왔는데 23년도에 평택시가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선정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요. 적어도 이런 민원 처리가 대민 업무를 하고 있는 토지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서든지 직원들의 사기 함량을 일깨우고 받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그 보답을 해주면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을 짧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을 해서 현 시장님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2023년도 저희 평택시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걸로 지금 여러분들 또한 저희 시의회도 똑같이 평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업무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에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잘 세워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와서는 이 자리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보다 저희가 월등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하셔야지 관행적으로 책자를 매년 똑같이 문구 하나 거의 바뀌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리시고 우수직원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몇 명이 받았는데 올해는 몇 명이 추가로 더 늘어서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이 행정 추진 계획하고요. 다등급 받은 거하고 보면 이 지금 자료 잘못되신 거고 행정 민원 서비스 다 잘못하신 거예요. 가등급을 연속으로 2회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가. 그런데 어느 순간 23년도 작년에 다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 처리를 하는 부서들은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나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료 의식을 갖고 멘토가 멘티가 되어줘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중간관리자나 관리자분들께서 잘 하시면 종합평가가 다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직원들에 대한 대민 업무 하는 데 대한 스트레스성이나 대민 업무를 하면서 월등하게 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하시는 것도 여기에 오신 중과관리자 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잘 진행된 거에 있어서는 자랑도 좀 하시고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업무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이천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는데 진이천에는 4개의 주차장이 있어요. 1주차장, 2주차장, 4주차장이 있는데 그 4주차장이 어디에 있으신지 아시죠? 네, 농기계 임대사업소 앞에 있습니다. 예, 농기계 임대사업소 거기를 그냥 그 진천 유원지가 한참 활성화될 때 주차할 데가 없고 거기 그 하천변 거기에 도로에다 꽉 차 있어서 그거를 구입해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차단기도 다 정리가 돼 있고 그걸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도시공사로 옮겨가면서 그 주차장이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네, 제가 일단 저희가 이제 4주차장까지 이제 4개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로 주력으로 쓰고 있는 건 1주차장, 2주차장에서 이제 주력으로 쓰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좀 수요가 넘어서 뭐 어떤 행사를 하면서 1주차장, 2주차장이 이제 수요가 넘으면 3, 4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4주차장에 대한 그 주차 수요가 좀 이렇게 좀 적어서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84면인가 주차 시설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전에는 이제 그냥 대형 카라반이라든가 그 캠핑차 같은 게 이제 주차할 수 있었고 거기에 차단기가 있었어요. 차단기가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에 그 주차료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방치를 하고 그냥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쪽하고 저쪽 주차장은 거리가 멀어서 수요자가 달라요. 사용 수요자가.
그런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불편한 사항이라서 제가 도시공사 질의 때도 했는데 거기 주차장을 차단기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그 지역민들이 있어요. 지역민들이 또 있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올 때 주차료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의견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진이천 유원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 끝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차단기가 있어요. 그럼 차단기에 들어가면 시간이 계산되고 나올 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방치되고 있다. 쓸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연구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네, 지금 예. 사 주차장은 그 입출차 그 시간 카운팅 할 수 있는 장치는 없고요. 거기를 이제 이용을 하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부족해 갖고 그쪽으로 이용하게 되면 주차 요원이 이제 배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상시 개방하는 것도 저희가 좀 이제 뭐 도시공사랑 뭐 검토는 좀 예. 해봤는데 예. 상시 개방하면 그 진이천 유원지를 이용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들도 있어서 지금은 한번 계속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에는 들어가고 오고 자동으로 인식이 돼 있어서 이게 요금이 계산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방치되고 그게 이제 지금은 고장도 났더라고. 제가 가서 한번 눌러보니까 작동도 안 되고 이제 이래요. 그런데 거기 이쪽에 반대편에 이용하시는 분들 저쪽까지 주차를 안 이용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활용 방안을 좀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제가 여권 업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송탄 출장소의 여권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편의성이 좋다라는 칭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지금 그 활용도를 살펴봤는데 야간에 지금 제공한 운영 건수가 520건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부는 517건이요? 네. 그러면 총 연간 우리가 오픈하고 나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몇 건이나 처리하셨어요? 지금 그게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좀 준비해 주시고 작년에 594건 했습니다. 작년에 594건. 이게 굉장히 전에는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불편을 하소연해서 이 지역에 있는 홍기영 국회의원님하고 이 지역에 있는 뭐 이제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생겨서 그 주민들은 굉장히 편의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여권 등기 우편 조폐공사 직배송 교부 서비스가 있어요. 8페이지에 보면 네. 이게 뭐죠? 네, 민원인께서 여권을 신청하실 때 예. 이 직배송 교부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예. 댁에서 3일 만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폐공사가 들어간 거는 왜죠? 조폐공사에서 바로 개인한테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이거 편리한 제도네요.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글쎄. 방법입니다. 저는 막 일주일 막 열흘도 기다렸잖아요. 저도 올해 4월달에 다시 갱신을 했는데 이런 제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편의 제공을 하는 시스템이라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평택 여기 우리 북부 지역에 야구장이 있는데 서탄 야구장하고 진이 야구장 두 가운데가 있죠. 이게 관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하나요? 저희 지역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진이 야구장이 우리 평택시에는 유일하게 라운고등학교가 야구부가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죠. 예.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야구 연습을 했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인조 잔디가 이제 많이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뭐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여기가 이제 하천 부지다 보니까 예. 장마철에 폭우가 오면 잠기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온 고등학교하고 야구 협회하고 좀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예.
인조 잔디를 말고 그냥 그 일반 모래 땅으로 마사토. 해서 하는 게 예. 어떻겠느냐. 예. 그분들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여기는 인조 잔디 아니면 자기들은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체육진흥과에서 6억 예산을 그 예산 신청을 좀 해놓은 상태이고요. 예산이 그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달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서탄 야구장은 지금 실내 보니까 마사토로 돼 있어서 뭐 물이 침수돼도 물이 또 빠지고 나면 땅이 또 뽀송거려져서 이거 괜찮은데 네. 여기를 인조 잔디를 애초에 처음부터 깔은 이유는 뭐죠? 여기가 2021년도에 그 인조 잔디를 그 설치를 했는데요. 네. 그 전에는 일반 그 맨 땅이었습니다. 이것도 야구협회에서 그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글쎄 여기가 두 곳이 다 하천이잖아요. 하천이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평택시에서는 하천에 대한 대비책이 별로 없잖아요. 예. 물이 차고 넘치면 이게 침수되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고 예산은 그럼 6억이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25년도 예산에 지금 될 예정이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탄 출장소 그 예산이 아니라 본청 예산이에요? 네,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야구부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추가로 우리 소장님 아까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미리 한번 여쭤봤는데 국기계양대하고 그 계양기에 대한 관리 실태 조사가 좀 어느 부서에서요? 본청에서는 총무과에서 한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이게 읍면동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읍면동 관리가 우리 출장소 맞죠? 북부 지역 저희가 읍면.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하실 때 아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잘 모르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게 국가행정 상부시책이 수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국기 계양계뿐만이 아니라 계양기도 관리 실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양대가 없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진행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안출이나 송출에서 그 원래 회에 있을 때 읍면 동장님들하고 그 할 때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계획서를 좀 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